물론 값싼 걸 파는 게 더 쉽죠. 그러나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약관에 2011년 4월부터 있다는 걸 아는 우리가 어떻게 소외감이나 특정함의 종류가 많은 걸 값이 싸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권할 수가 있죠? 저는 못 그러겠어요. 적어도. 2024년 7월 2일 Y지사의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알고 오셨겠지만 그 Y지사는 약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지사예요. 제가 어젯밤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는 왜 약관을 강조하는 걸까? 보험업계 지금 보면 약관 같은 거 알 필요 없잖아요. 종신보험 저축으로 팔면 되는 거고, 그럼 시책비도 많이 주고, 그리고 여러 군데 설계 매니저들한테 설계해달라고 던져놓으면 그 중에 제일 싼 거 고객 보여주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일반적인데 우리는 왜 자꾸 약관 얘기를 하는 걸까? 개인적으로 고민을 좀 해왔어요. 이게 FP님들의 세일즈에 도움이 되는 걸까? 제 고민의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보험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그냥 셀러이고 싶어 하는 걸까? 아니면 컨설턴트이고 싶어 하는 걸까? 고객들 앞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 컨설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 보면 우리는 셀러인가요? 컨설턴트인가요? 셀러를 지향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가격을 중심에 놓고 얘기하게 돼요. 더 저렴한 거. 왜냐면 셀러라는 건 내가 팔고자 하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소비자가 가입하게 하려면 기존의 소비자가 갖고 있거나 또는 소비자가 제안받은 것보다 더 저렴한 뭔가를 권하는 거, 그런 관점과 어떤 양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계산기 꺼내서 더 싼 거, 더 저렴한 거 권하게 되는 거죠. 근데 컨설턴트로 일을 하려면 머리가 많이 아파요. 확인할 게 많은 거죠. 제가 아는 컨설턴트는 그게 어느 비즈니스 분야이건 간에 고객의 니즈 또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걸 최대한 해결해 주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 그게 컨설턴트일 텐데, 아시다시피 우리 보험업계는 상품도 워낙 다양하고 또 성격도 굉장히 다르고 또 어떤 상품은 이해하기 되게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수 있을까? 고객이 갖고 있는 니즈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Y지사는 이 GA 업계 지사를 만든 날부터 지금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쉬지 않고 한 달에 한 번 이 세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FP님들과 함께 우리 관리자들이 같이 스터디도 하고 있죠. 그리고 끊임없이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업로드를 계속해서 권유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어렵다고 이걸 포기하면 결국 또다시 돌아와요. 셀러로 살 것인가? 컨설턴트로 일할 것인가? 분명한 건 고객 앞에 가서는 컨설턴트로 보여지는 걸 원한다는 거죠. 셀러로 살았던 시절들을 한번 돌아보면 DB로 만났던 소개로 만났던 한 번 계약하면 다시 만날 이유가 없어져요. 셀러인 입장에서 계약한 사람과는 제일 좋은 걸 권한다는 말로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컨설턴트로서 만난 사람하고는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지고 소개도 나오고 추가 계약도 쉽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팔려고 만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나 니즈를 파악하고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났기 때문이죠. 되게 독특한 한 회사를 제가 재작년 겨울부터 만났어요. 한 생명보험회사인데, 그래서 이 회사 상품을 제가 몇 가지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왜 이 회사 상품을 몇 가지 보여드리느냐? 발상을 좀 전환할 필요도 있잖아요. 세상에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상품도 있다. 이런 걸 많이 알아두시면 써먹으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독특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 들어가서 통계 데이터를 잠깐 봤더니 2021년에 암 발생자 수가 27만 7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암 진단 받은 사람이죠. 이게 매년 25만 명 되다가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360으로 나누면 우리나라는 매일 하루에 760명씩 새롭게 암 진단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760명씩 암 환자가 나타나는 거죠. 엄청난 숫자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무리 보험을 싫어하는 사람도 암보험 하나는 가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Y지사는 이미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2011년 4월 1일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관련해서 암 관련한 보장에는 이렇게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라는 게 들어오죠. C70부터 C80이 전이암, 전이된 암을 말하는 건데, 전이된 암의 경우에는 원발 부위가 확인되면 원발 부위를 기준으로만 보험금을 주고 전이된 부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건이 2011년 4월 1일부터 들어왔습니다. 암 진단 특약에만 들어온 게 아니라 암 입원, 암 수술, 항암 방사선, 항암 약물 치료, 요즘 판매되고 있는 암 주요 치료비 특약까지 이 조건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벌써 12, 13년 전부터 약관에 들어온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모든 소비자들은 소외감 부위의 암 또는 유사암 부위의 암, 특정한 부위의 암, 여기서 암이 시작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업계 용어로 일반암 또는 고해감 부위로 암이 전이가 됐다. 그럼 이 오른쪽 보험금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돼서 이쪽으로 옮겨갔다. 2011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들은 이쪽 보험금을 한 푼도 못 받아요. 요것만 받아야 돼요. 이게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2011년 4월 1일부터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험은 소외감이나 유사암이나 특정암의 종류가 적은 보험일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종류가 많은 걸 가입하면 그것을 원발암으로 해서 이런 쪽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암 환자들의 47.8%가 전이가 됩니다. 대한민국은 2명 중에 1명이죠. 그때 이쪽 보험금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조건을 알고 나서 상품을 좀 바라보면, 금소법 때문에 그렇지만 특정 회사를 밝히긴 좀 그렇죠. 이 상품에서 진단비 주는 특약인데 소외감의 종류를 정하고 있어요. C50 유방암, 53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전립선암, 방광암, 몽땅 소외감이고 갑상선암은 또 유사암으로 빼죠. 선보사들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암이 원발암이 시작돼서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뇌암 됐을 때 오른쪽 보험금,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뇌암 보험금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소외감만 받고 떨어지는 거죠. 어떤 한 생보사인데 특정암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C44 특정암, 이건 소외감으로 빼는 거죠. C73 갑상선암 빼고 있고요. 종양의 사이즈가 10cm가 넘어도 갑상선암 분야 다 소외감입니다. 특정암이고. C50 유방암의 사이즈가 10cm, 20cm가 돼도 그냥 소외감이고 특정암입니다. 더 놀라운 건 C51부터 58 여성 생식기암 몽땅 특정암으로 빼버리고 C60부터 63 남성 생식기암 몽땅 특정암으로 뺍니다. 이런 상품들, 지금 손보 하나 보여드렸고 생보 하나 보여드렸는데, 이런 상품들과 비교해서 재미있는 상품이 하나 2024년 4월 현재, 지금 6월인가요? 7월이네요. 7월 현재 판매되는 상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정 회사 상품이라서 좀 지웠는데 암 진단보험금을 주는 특약입니다. 암 진단비를 줍니다. 생명보험회사 상품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암에서 어떤 걸 빼느냐? 기타 피부암 빼고요. 대장전망내암 뺍니다. 이런 거 이제 소외감으로 줘요. 또 뭘 빼느냐? 초기 유방암과 초기 갑상선암만 뺍니다. 그런데 초기 유방암과 초기 갑상선암의 내용도 놀랍습니다. 초기 유방암은 이렇게 나눕니다. C50 유방암 중에서 암종의 크기가 2cm 이하이면서 국소 림프절의 전이나 원격 전이가 없는 상태의 유방암이 초기 유방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C50 유방암 중에서 종양의 사이즈가 2.1cm, 2cm보다 큰 거죠. 그 순간 이 상품에서는 초기 유방암으로 분류하지 않고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줍니다. 또 하나 C50 유방암인데 종양의 사이즈는 2cm 이하인데
원격 전이가 없어요. 하지만 림프절에 미세 전이가 있어도 여기서는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줍니다. 갑상선암도 초기 갑상선암은 어떤 거냐면 갑상선암 중에는 유두암이나 여포암이 가장 흔한 일반적인 형태고요. 역형성암이나 수질암이라는 종류도 있습니다. 어떤 생보사는 역형성암과 수질암은 갑상선암의 한 종류인데 CI 보험금을 지급할 정도로 되게 위험한 암들입니다. 갑상선암 중에서 역형선암, 수질암. 유두암 또는 여포암이고 암 종양의 크기가 2cm 미만, 여기서는 2cm 이하인데 이건 미만이죠. 2cm 미만으로서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없는 모든 갑상선암이 초기 갑상선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갑상선암인데 역형성암이나 수질암이다. 나머지 볼 것도 없이 다 일반암으로 보험금 주고요. 갑상선암인데 유두암이나 여포암이에요. 근데 종양의 크기가 2cm입니다. 그럼 바로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줍니다. 갑상선암인데 유두암이나 여포암이고 종양이 2cm 미만이에요. 그러나 원격 전이가 있거나 림프절 미세 전이만 있어도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줍니다. 우리는 2011년 4월 1일부터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암 보장에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소비자에게 유리할까요? 앞에 보셨던 두 개와 지금 보여드린 이거. 지금 이 상품은 소외감의 종류가 극단적으로 적은 거 아닙니까? 극단적으로.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일반암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게다가 나머지 전립선암 빼고 방광암 빼고 이딴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앞에 보셨던 소외감의 종류가 많은 상품들과 이 상품 중에 어느 게 더 소비자에게 유리하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 이 상품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답변하셨어요. 다들 같은 의견이십니까?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상품은 앞에 봤던 두 상품보다 보험료를 더 받을까요? 덜 받을까요? 보장 조건이 좋다라는 건 소비자에게 이익이 크다는 거죠. 그럼 보험회사는 손해 아닙니까? 그러면 보험료를 당연히 더 받아야죠. 그래야 보험금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거 두 개는 가성비가 좋은 겁니까? 보장이 후진 겁니다. 얘는 가성비가 나쁜 건가요? 보장이 좋은 겁니다. 가성비라는 거짓말에 언젠가부터 우리마저도 잠식당했어요. Y지사는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무실에 나와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뭐보다 더 저렴한 거를 설계를 요구하고 그걸 권합니다. 셀러입니까? 값싼 거 파는? 우리가 하는 일은 가성비란 말에 현혹돼가지고 더 싼 거만 그냥 보장을 잘 모르니까 소비자는 그럴 수 있잖아요. 더 싼 거만 권해달라고 하는 소비자를 설득해서 보험료를 좀 더 내더라도 훨씬 더 좋은 보장을 고르도록 설득하는 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닌가요? 그게 컨설턴트 아닌가요? 근데 요즘 보면 너무나 다들 당당한 셀러예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값싼 걸 파는 게 더 쉽죠. 그러나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약관에 2011년 4월부터 있다는 걸 아는 우리가 어떻게 소외감이나 특정암의 종류가 많은 걸 값이 싸다는 이유로 소비자에게 권할 수가 있죠? 저는 못 그러겠어요. 적어도. 고객은 원발 부위 분류 기준이 암 보장에 들어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거 아닌가 싶어서 더 값싼 걸 고르는 거 아닐까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게 왜 다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약관을 보여주고 설명하면 고객은 정말 값싼 걸 고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도 저축보험을 판매하게 됐습니다. 6월 28일인가요? 27일부터. 점점 문을 열 겁니다. 대형 생보사 세 군데가 플랫폼 업자들에게 저축보험을 다 주고 있어요. 똑같은 보험료로. 지네 영업조직이 파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소비자들은 갈수록 이제 플랫폼에서 비교해서 상품을 고를 겁니다. 환급률 비교해주고 보험료 비교해주더라고요. 보험료 비교만 해주는 FP는 설 자리가 이제 없어질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권하다가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우리를 다 이길 거라고. 보험료만 비교해주는 사람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질 겁니다. 이건 현실입니다.